수련을 할 때 국산 의료기를 조금이라도 접해 보면은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을 마친 다음에 국산 의료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시 이제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면은 또 회사는 또 발전하고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국산 의료기기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에게는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수술이라든가 술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고, 옛날에 제가 전공의 때는 이런 강의를 사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무조건 꿰매라고 해서 3년 차 되고 4년 차 되면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의별로 이제 천차만별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 수술을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이제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전혜성 교수님께서 이제 수척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 저는 이제 백내장 수술 그리고 스클레라 픽세이션도 일부 강의하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오늘 한 내용에다가 추가로 이제 망막 수술들, 비트렉토미에 대해서 추가해서 이제 그 내일은 아마 망막 전임 선생님들도 많이 와서 이제 같이 듣는 그런 정도로 하고, 여기 강의가 끝나면은 여기 실습할 수 있게 저희 이제 현미경도 준비돼 있고, 그 인공눈도 이제 다 준비가 돼 있고, 수술 장비도 있고 수초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가시면 되고, 내일도 봐서 좀 연습하고 싶다면 와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3D 안과 수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다루지만, 3D 안과 수술이 향후에는 어떤 대세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거든요. 계속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원리라든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3D 수술로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술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실습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D 안과 수술 현미경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술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수술의 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형태로 아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드릴 장비는 썸텍이라고 하는 이제 국산 의료기기 업체에서 개발한 3D 안과 수술 현미경인 봄스 400이 되겠고요. 원래 봄스 100을 처음에 출시했는데 성능이 매우 낮아서 그때는 이제 판매가 매우 저조하고 수술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데모가 한번 들어와서 현미경 교수님이 수술한 동영상도 봤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영상의 질이 안 좋아서 제가 보기에도 되게 힘들게 수술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엄청 많이 개선돼서 제가 수술하는 거를 본 우리 전공의 선생님도, 홍세영 선생님도 보긴 했지만 수술하는데 그 자이스 현미경을 하는 거랑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특징들이 있고요. 이게 4K 현미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4K 해상도를 갖고 있고, 망막 수술할 때 이제 와이드 필드 뷰잉 시스템인 레트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여기 장착돼 있어서 저희 이제 리사이트랑 똑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확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광학줌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이스 우리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제 렌즈가 움직이면서 그 확대 축소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리고 이제 렌즈가 하나 들어있어서 그 렌즈가 돌아가면은 고배율로도 볼 수 있고 다시 저배율로 볼 수 있고, 그 두 단계에서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로 줌 인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쓰는 이제 엔지니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가 52인치여서 환자 배 위에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옆에 놓고 해야 돼서 옆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32인치로 해서 환자 배 위에다 놓고 할 수 있어서 요 공간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K 현미경이 달려 있고, 그 엔지니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2K 현미경이 있고요. 자이스에서 개발한 최근에 이제 데모했던 알테보 같은 경우는 이제 4K 현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은 점점 더 해상도도 좋아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패널을 통해서 저희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요 현미경이 요 모니터가 조금 어둡기는 한데 네,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ILM을 이제 염색해서 지금 포셉으로 잡고 있는데 보면은 꽤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현미경 이제 그 포셉도 꽤 크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ERM을 벗기는 이제 사진을 옆에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벗기고 있죠. 네. 한 가지 좀 그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수술하면은 항상 방에 불을 끄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 켜놓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있죠. 이게 자이스 현미경으로 봐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도저히 불을 켠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디지털 현미경은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불 켠 상태에서도 그냥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간호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기구 찾아야 되는데 불 켜놓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3D 현미경을 하면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런 레트원 시스템도 이제 망막 수술할 때 쓰는 시스템인데 이제 썸텍에서 자체 개발해서 이제 리사이트나 이제 바이옴을 대체하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미경이 달린 이제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코더가 이제 4K 비디오라서 저 옆에다가 그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면은 바로 이제 녹화도 가능하고 비교 상당히 이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한 동영상을 이제 캡처한 영상인데 꽤 이제 좋은 화질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술하는 거는 이제 포스티어 캡슐로토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티어 캡슐로토미 하는 이런 부분도 뭐 꽤 잘 보이고 있죠. 네, 이제 비디오 아웃풋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장 하드로 이렇게 쉽게 이제 할 수 있고 다른 모니터로도 이제 HDMI 커넥터로 잘 연결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 터렛 렌즈가 두 종류가 있어서 요 20mm, 40mm, 이제 고배율 렌즈, 저배율 렌즈 이제 두 종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디지털로 줌 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줌 아웃하는 영상을 이따가 볼 텐데 처음에는 이제 디지털 줌 인아웃이 약간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줌인을 하면은 이제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워낙 이제 4K 현미경이라서 이게 해상도 떨어져도 그렇게 뭐 수술에 지장은 없고요. 디지털로 이렇게 줌 인아웃 되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다다닥 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광학 줌에서는 이게 모터가 움직이면서 이게 점점 쭉 커졌다가 쭉 작아지는 좀 연속형의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테바이즈하게 쫙쫙 올라가니까 좀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하다가 짜이스로 하면 조금 이제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 베이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를 놔두고 수술할 수 있고 여기 홍세영 쌤이네요. 네. 네. 그래서 홍세영 쌤이랑 그때 수술한 모습인데 요 현미경이 결국은 이제 바디가 되게 심플해서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모터가 있고 여기는 그냥 거의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실습할 때도 이렇게 그냥 정면을 보면서 수처 연습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에어컨 엔지니어티로 할 때는 목을 좀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해야 돼서 사실은 이제 조금 어색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목을 돌리고 해야 된다고 해서 목도 조금 피곤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앞에 보고 하니까 네. 현미경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썸텍도 처음에 개발할 때는 이제 옆에다 놓는 걸로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장기 데모를 하면서 계속 쓰면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좀 이제 작게 하고 이제 앞으로 붙이면서 이제 환자 베이 놓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고요. 결국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국산 의료기기라고 이제 무시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면은 국산 의료기기도 계속 발전해서 결국은 외산에 갖거나 능가하는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저희 의사로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미경의 그런 이제 본체라든가 시스템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되게 단순하게 돼 있고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적은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조언을 드렸는데 디자인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좀 약간 럭셔리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판매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이제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엔지니어티 쓸 때보다는 아마 훨씬 편합니다. 이게 준비할 때 그냥
저 전원 버튼만 켜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녹화 버튼도 저기 있어서 그냥 면봉으로 녹화 누르면 되는데 엔지니어티는 저기 키보드 갖다가 막 이게 조작하고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고 색감이 자꾸 바뀌어서 막 화이트 밸런스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사실 쓰기는 되게 이제 편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판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자이스 발판이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놨고 이것도 저 모니터에서 다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턴 시스템을 써서 실제로 수술하는 모습이고, 이제 RD 환자에서 이제 PFCL 넣으면서 망막을 쭉 펼치는 모습이고요. 레턴 여기 렌즈가 이제 그 광시야 렌즈가 있고, 저 초록색은 이제 확대 렌즈가 있어서 두 종류가 있는데, 광시야 렌즈로 보면은 거의 오라까지 다 볼 수가 있고요. 레이저 필터도 지금 여기 부착이 돼 있어서, 네네 이렇게 이게 뗐다가 붙였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레이저 필터를 붙이고서 레이저를 지금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사용했던 이 세 가지 장비를 다 써봤는데 그 사용기를 말씀드리면은 경쟁 제품은 이제 알콘의 엔지니어티 그리고 자이스의 알테보 기기가 되겠죠. 네, 다 고가죠. 이제 그 썸텍 장비는 사실은 그 현미경이랑 이게 다 일체형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외산 장비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가격이고요. 네. 알테보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네. 더 OCT가 붙고 한 장비는 한 7, 8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엔지니어티는 요 3D 시스템만 해도 한 2억 정도 하니까 저 현미경이랑 붙이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지금 국산 장비가 우수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3D 안과 수술을 제가 왜 하나,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썼을 때 이제 장점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되게 이제 목이랑 등이 편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는 걸 딱 보면은 꼿꼿하게 이렇게 서고서 이제 앞을 보고 하고 있죠. 네. 요즘에 그 정성근 교수님의 100년 허리? 네, 그 책 보시면은 네, 아직 젊어서 아마 그렇게 실감이 안 하다 할 것 같은데 요즘에 저도 그렇고 저 나이 때 되면 이제 디스크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허리랑 이제 목이랑. 네. 그래서 이게 디스크의 이제 좋은 자세가 이렇게 딱 꼿꼿하게 펴온 자세인데 저희 안과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수그리게 되고 특히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디스크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 목 디스크 있으신데 이렇게 하는 자세가 좀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저희가 뭐 정년퇴직이 이제 65세지만 사실은 요즘 뭐 70대, 80대까지도 저희 진료도 하고 이제 수술도 하고 하는데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목이랑 허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3D 안과 수술 그 현미경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딱 붙어서 하면은 이제 등을 여기 기대기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항상 수술하면 이렇게 떼고 하는데 3D 수술할 때는 이렇게 딱 받치고 하니까 좀 오래 수술해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백내장 수술할 때는 뭐 크게 필요 없으실 것 같지만 저희처럼 이제 수술이 오래 하는 이제 레티날 서전들한테는 3D 안과 수술이 좀 더 유용하고 그래서 3D 안과 수술 많이 쓰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망막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장점은 사실 교육 목적이고요. 저희 이제 제가 수술할 때 이제 학생들 들어오면은 만족도 엄청 좋거든요. 네. 제가 이제 보는 시야랑 이제 똑같은 시야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견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뭐 전공의 선생님들, 전임 선생님들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것 같아서 네.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전공이 마친 다음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 목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시야가 밝아서 망막 수술할 때도 이제 불 켜놓고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이게 자이스로 양방하면은 되게 이제 어두워서 답답하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확대율이 높아서 특히 이 레티날 서전들 중에 ERM 수술하고 마큘라홀 수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이제 자이스 현미경을 하면은 발판을 계속 저도 모르게 밟고 있어요. 계속 확대 발판을 더 이게 확대가 안 돼서 그런 면에서는 3D 수술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워낙 이 기존의 광학 현미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3D로 할 때 조금 어색하다고 좀 느낄 수 있고 알콘이나 자이스는 옆으로 돌려서 하니까 더 불편하고
어떤 이제 추가 비용이라든가 모니터를 놓는 공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 장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알테보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밝기는 이제 썸텍 장비가 제일 밝아서 좋은 것 같고, 편의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제일 편하고요. 확대율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야는 광학 현미경이 좀 더 지금 넓은 상태이고, 디지털 줌이 이제 썸텍에서는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이고, 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돼 있지만 각 기기별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그런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참석자분들이 주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고, 이제 조금 더 기초적인 술기에 맞춰서 백내장 수술을 위주로 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수술 술기에 대해서 사실 백내장 수술을 제가 할 때 옆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있어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디 사는지 좀 물어보고, 뭐 취미가 뭐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수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새 끝났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하게 술기를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3D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드리고, 보시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뭐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전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했는데 이건 잘 안 됐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세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제가 이제 썸텍 장비를 써서 사용한 이제 양안 백내장 수술이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눈 수술인데 한 눈은 이제 터렛을 써서 이제 고배율 렌즈로 하고, 한 눈은 저배율 렌즈인데 디지털 줌으로 확대해서 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눈을 이제 다르게 수술한 거고요. 고배율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좀 더 높고, 저배율로 한 거는 이제 디지털 줌을 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점이 있고요. 제가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저기 이렇게 좀 자르는 거 이제 많이 보시죠. 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제 일자로 딱 자르고서 준비하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한번 이제 잘라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 공백을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이 이렇게 벌려졌을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놓지 않으면은 이게 많이 삐져나와서 그걸 또 한번 잘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벌리기 전에 이렇게 반달은 아니고 송편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한 번에 그냥 쫙 벌리고 안 잘라도 돼서 더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산의사 선생님들이 백내장 수술할 때도 그런 것도 팁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운드를 만들 때 원스텝으로 딱 만들거든요. 혹시 전현 선생님도 그렇게 살짝 투스텝으로 해요? 아, 네. 예전에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3스텝으로 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쭉 넣어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전공의 선생님들 수술하는 걸 제가 들어가 보면은 항상 너무 불필요한 동작들이 너무 많아요. 막 하고 막 하느라고 그거 만드는데 벌써 한 1, 2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1초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시간을 이제 단순화하고 짧게 하는 게 이제 저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힐론을 이제 넣어서 이제 전방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CCC를 이제 하는 게 나올 텐데, 저는 주로 이제 니드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니드를 써서 하는 이유는 이게 2.2mm 인수전이라서 니드를 쓰지 않고 포셉을 하면은 저 끝에 가서는 저게 안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2.75mm로 할 거면은 꼭 니드를 안 써도 되고요. 그 니드를 할 때 간호사 보고 구부려 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여기서 각도를 보면 알 텐데, 이게 이제 90도가 아니라 한 45도 정도 각도로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구부리면은 할 때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각도를 많이 구부리고 그다음 제가 한 것처럼 한 45도 정도로만 끝에 하고 중간에 하고 이제 두 번 구부리면은 훨씬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CC를 하는 모습인데, 이 CCC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좀 다양하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걸 하는 교수님 수술을 좀 많이 봐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사실 전공의 때는 저렇게 안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본인이 한번 이렇게 해보다가 가장 좀 편한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잘 되고요. 처음에는 잘 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여기 운두를 지나면서가 이게 요 포셉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포셉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앞쪽은 포셉이 이제 벌어져서 잘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잡아서 네, 이렇게 돌리는데 이때 여기가 가려서 이때 만약에 시야에 놓치면 이게 쭉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근데 이게 좀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되게 동그랗게 잘 됐는데 막상 이제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령들이 좀 있는데 이 운두를 이제 잡을 때 요 이렇게 끝을 잡을수록 좀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요거를 좀 안쪽을 잡으면은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는 마큘라 홀에서 네, 아이램 필링 할 때 그 방식을 쓰거든요. 아이램을 잡을 때 끝쪽을 잡으면은 좀 작아져서 그냥 싹 끊어져 버리고요. 근데 저희는 아이램을 길게 돌려야 되니까 이제 요 중간쯤을 잡아서 잡아당기면은 이게 안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펴집니다. 그래서 CCC 할 때는 주로 이제 그래서 이 끝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이제 니드를 쓸 때는 이걸 이렇게 꾹 눌러서 하면은 이게 쭉 이제 벌어지면서 점점 CC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이제 프레셔의 정도를 통해서도 CCC 크기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조정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CCC를 하는 모습이고, 이 CCC 잘하시는 2.75mm로 이제 포셉으로 잡고 하는 선생님들, 잘하는 선생님은 이제 3초 만에 끝내는 분도 있어요. 딱 잡고 한 번 잡고 두 번 하고 싹 잡으면은 이제 세잎 클로버 모양으로 그냥 딱 순식간에 끝나서 잠깐 물 뿌리려고 이렇게 하고 딱 보면은 끝나 있는. 네, 예전에 잘하는 교수님들 할 때는 그런 경우도 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CCC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인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로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를 할 때 저는 좀 이제 두꺼운 이런 우리 마취할 때 쓰는 니드를 쓰는데 두껍고 이제 뭉툭한 니드를 쓰면은 좋은 점이 그 운두로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힐로 니들은 끝이 좀 뾰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깊게 넣었을 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 넣다가 혹시 캡슐이 찢어지거나 하면 어쩌나 그런 부담이 있지만 이렇게 뭉툭하고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좀 깊숙이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캡슐 아래로 집어넣어서 먼저 한번 물을 조금 뿌려서 물이 좀 들어가는지 보면서 쑥 집어넣고 한번 쭉 하면은 뒤로 물이 싹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서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이 쫙 퍼서 한 번에 벌써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었을 때는 에피뉴클러스 밑에다 넣어가지고 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골든링을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빠른 배속이 아니라 그냥 리얼 배속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를 이렇게 잘 되면은 그냥 1초면은 끝나는데 잘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서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대충 하고서 넘어가면은 이게 렌즈가 돌아가질 않아서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이드로 또 해야 되거든요. 파코 하다가 중간에 말고. 그러니까 하이드로는 이게 좀 감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물이 항상 캡슐을 지나서 뒤로 쫙 넘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꼭 확인하고 그게 안 됐다 싶으면은 이쪽에서도 한번 넣어보고 저쪽에서도 한번 넣고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드로가 이제 잘 됐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파코 과정이죠. 그래서 파코를 할 때 저희 이제 처음 하는 선생님들, 전임생들과도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이 위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콜텍스랑 에피뉴클러스를 먼저 좀 제거를 하고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없애고 나면은 체인버도 좀 깊어져서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좀 조작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닉을 이제 차핑, 파코차 테크닉을 쓰는데 차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이제 CCC 마진으로 이 처퍼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이렇게 쫙 긁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콜텍스가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게 CCC 마진이 잘 안 보여서 자칫하다가는 이 CCC 위로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제 존율치로 쫙 긁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디제스터죠. 네, 픽세이션 해야 돼요.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제일 차핑이 매우 안전한 시술인데 위로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되게 괜찮고요. 근데 이제 너무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뉴클리우스를 다 쪼개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쪼개다 보니까 잘 안 잘려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캡슐 바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쑥 콜텍스 정도로 해서 쑥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뒤까지 걸어서 거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퍼를 넣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많이 할 때 어려운 점이 요걸 이렇게 넣을 때 눈알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게 자꾸 빠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1시나 2시 방향 쪽으로 들어가서 차포를 이쪽으로 6시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긁어오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눈알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저 파코가는 쑥 빠져서 그런 이제 오류를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되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보면 이제 뒤에 건 게 완전히 뒤까지 보여야 돼요. 이제 완전 쑥 넣어서 이제 이렇게 대충 넣어서 이렇게 쓱 긁으면은 저희가 이제 케이크나 두부를 자른다고 봤을 때 위만 이렇게 살짝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통째로 안 잘리거든요. 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밑에서부터 쫙 긁어서 밑에까지 잘라야만 이렇게 했을 때 두부가 이게 반으로 잘리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끝까지 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코를 넣어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하면은 이렇게 좀 쉽게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수술이. 실제로도 어렵지 않고요. 보는 거랑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그런 포인트를 몰라서 그리고 좀 말하는 사이에 또 그 다음 과정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돌릴 때는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양쪽 다 돌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차퍼를 그 지렛대 원리에 따라서 지렛 받침점이 있으면 이제 멀리를 이렇게 딱 눌러야 힘을 많이 받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힘을 잘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넣어서 이렇게 쫙 돌려야 잘 돌아갑니다. 중심부에서 돌리면은 잘 안 돌아가고요. 돌리고서 그 두 번째 차핑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 항상 주의할 거는 이제 그 CCC 마진 밑으로 이 차포가 들어가는지만 그것만 확인하면 그 다음은 안전해요. 저 그 뒤쪽은 절대로 이제 찢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캡슐 위로만 안 가게 주의해서 넣고 걸고 나서 그다음에 잡고 돌리고 그다음에 요 지금 삼각형 파이를 먹는 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요 파이를 먹어서 여기 없어지면은 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렌즈들을 이제 쪼개거나 이제 빼낼 때 이제 쉬워지는데 저거를 못 없애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바가지를 계속 파게 돼서 이게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막 계속 바가지만 파고 있고 남은 부분은 캡슐에 거의 붙은 것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떼 갖고 오기도 되게 위험하고 무섭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게 돌리면서 바가지만 파다가 코니아는 붙고 이제 비셔스 사이클로 이제 가는데 저 삼각형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은 쪼갠 다음에 그냥 이제 빨아들이니까 나왔는데 가끔은 쪼갠 다음에 빨아들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차퍼를 그대로 그 옆으로 약간 이동해서 다시 긁는 것처럼 된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조각이 그냥 떨어져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잘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긁어내면은 그냥 조각조각 나면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리면서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조각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캡슐 콜텍스 밑으로 넣어서 쪼개고 먹고 이제는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쉽게 다 딸려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 남았을 때는 그냥 대충 물어서 이제 당겨도 그냥 다 나옵니다. 챔버가 이제 많이 공간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뉴클리어스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캡슐과 파코 사이에 뭐 가리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컬랩스가 되거나 이제 확 끌어당길 때 이제 캡슐이 확 달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주로 이때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터트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되게 잘했는데 이제 뉴클리어스 거의 다 먹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촥 캡슐이 빨려들면서 뻥 구멍 뚫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순간에 약간 좀 발판을 뗀다든가 그래서 계속 밟고 있으면은 쫙 빨려 들어오니까 이렇게 쑥 들어오고서 뒤에 것도 다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빨아들여서 거의 들어갈 시점중에는 백큐움을 많이 줄여서 빌라스티를 줄여서 플로우를 낮추면은 천천히 마지막에는 이제 쑥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는 이제 차포로 이제 못 나오게 조금 이렇게 그 막아주고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차포가 끝이 뭐 무툭해서 사실 그걸로 이렇게 찢지는 잘 않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좀 밑에 방어막을 해놓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사실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죠.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전공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숨 돌리고, 네, 이제 안심해도 되는 단계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피뉴클리어스나 이런 것도, 저희 그, INA로, 네, 그냥 이제 빨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A는 뭐 크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뭐 이렇게 방향은 결국은 이제 요 앞쪽 그 캡슐에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떼서 뒤까지 떼는 게 가장 이제 깔끔하게 콜텍스가 떨어지거든요. 이 뒤쪽에 붙어 있는 포스티어 캡슐에 있는 거를 이제 잡아서 앞쪽 걸 떼려고 하면 잘 좀 남아서 깨끗하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테리어 캡슐 쪽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떼려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떼고 나면은 이게 조금 이제 실 같은 것들이 이제 포스티어 캡슐에 남아 있는데 저거를 이제 무리하게 저것도 이제 백큐움을 걸어서 이제 잡아당기다가는 캡슐에 이제 구멍을 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판에 그 백큐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문지르는 형식으로 이렇게 스크러빙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떨어뜨리고 약간 떨어뜨려서 나온 것을 이제 백큐움으로 빨아들이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폴리싱 모드가 있긴 한데 폴리싱 모드로 하다가도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다 된 밥에 이제 흙 퍼뜨리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IOA를 넣는 과정이 남았는데 저는 이제 2.2mm 인수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젝터가 저 끝까지 안 들어가서 인젝터를 앞에다가 대고 이제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은 이 너타가 이제 중간에 너타가 이제 걸려가지고 안 들어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생님들은 뭐 제가 보기엔 무조건 2.75mm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서 2.2mm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보는 것처럼 이게 눈이 지금 많이 이렇게 확 눌려 있잖아요. 네, 이게 운드에서 이게 떨어지는 순간 가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눈을 조금 이제 누르더라도 운드랑 요 인젝터가 이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넣는 게 좋고요. 전에 저희 전임 쌤 중에 이거를 쭉 넣다가 쭉 넣었더니 그냥 비트러스로 쑥 들어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쑥 들어서 안녕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캡슐이 웬만큼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잘 들어가진 않지만 이 끝을 안 보고 그냥 막 쑤셔 넣다가는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걸 좀 보면서 넣는 게 좋고 이렇게 쭉 넣고 더 넣으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도는데 그런 거 보면서 끝에 넣을 때는 약간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넣고 있고, 네. 그리고 이쪽 햅틱 쪽이 이제 체인버에 딱 걸리게 하고서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로 네, 이렇게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힐론을 지금 제거하고 네, 끝내게 되고요. 전혜성 교수님은 혹시 여기 하이드레이션을 좀 하나요? 운드에 네, 코니아 운드 하세요? 네. 아, 네. 제가 이제 하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코니아 운드에 하이드레이션 안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손으로는 이제 저기 스페큘럼을 이제 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남은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빼면서 그냥 바로 이제 스페큘럼을 닫아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하이드레이션을 하는데 한 30초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실링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 리드가 여기 딱 벗기면 보통 리드가 이 운드에 딱 운드를 눌러줘서 그 운드 자체가 저희가 이 이제 터널 형태로 된 거기 때문에 고기만 쫙 눌러줘도 사실은 이제 리키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빼면서 그냥 딱 리드를 덮으면은 굳이 이제 하이드레이션 안 해도 거의 이제 체인버가 잘 유지됩니다. 근데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게 아이리스가 껴가지고 그 다음날 그걸 한번 빼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뭐 다음날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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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하이드레이션 막 열심히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고배율 렌즈로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배율 렌즈로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뭐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율을 조절하시는. 여기 렌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렛이라고 된 거를 이걸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배율이 이제 고배율로 바뀌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배율로 다시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게 약간 좀 딜레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줌인을 하면은 이거 좀 뒤집혔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줌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어색하긴 한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써보면서 줌인, 줌아웃하고 터렛도 바꿔가면서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하는 수술이고요. 네. 그냥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만드는 것도 한번 각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보면 이걸 90도로 꺾는 게 아니라 한 45도 정도. 네. 너무 꺾으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45도나 한 60도 정도로 꺾어도 되고, 저 뒤쪽 부분을 좀 30도나 45도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때 이제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딱딱딱 확대된 거고요. 해상도가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사실 뭐 그렇게 잘 못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CCC 하고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이. 분명히 다른 눈인데 거의 뭐 차이가 없죠. 같은 눈인 것처럼. 이 위에 콜텍스를 먼저 제거하고 콜텍스랑 에피뉴클레스, 통조림 뚜껑 부분을 좀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차퍼를 넣고 차퍼를 넣는 각도는 2시 방향 쪽으로 12시로 저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린다. 돌려서 끝까지 걸고 그 다음에 파크로 넣어서 밀고 잡고 그 다음에 쪼개고요. 그래서 뭐 꼭 이 방식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터널을 파는 방식을 써도 돼요. 터널을 파는 방식을 써도 되는데 저 차핑을 근데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돼요. 터널을 파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고 그 다음에 쪼갤 때 그때도 이제 터널을 파도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차핑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차핑을 연습을 해두면 좋고요. 전공의 쌤 중에 예전에 차핑을 이 테크닉을 마스터하는 쌤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시켰더니 나중에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중에 백내장술 한 60개인가 하고서 나왔고요. 이게 딱 해서 잘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있어서 막 잡더라고요. 백내장술을. 그래서 이렇게 파코차 여기 이렇게 넣는 거 그것만 딱 감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 백내장술이 매우 쉽습니다. 이게 저 테크닉이 아주 하드한 케이스에도 쓸 수 있고 소프트한 케이스도 되고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차핑에서 잘 안 되면은 2번이나 3번 하면 되거든요. 계속 차핑하면은 결국은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터널은 이게 한번 잘못 만들면 그냥 그다음부터 바가지가 돼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팁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네, 그 다음은 뭐 다 똑같습니다. 네, 콜텍스 제거하고, 네, 렌즈 놓고, 하나 더 테크닉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퓨필일 때 그때 저기 아이리스 리트랙터 쓰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공 선생님들 수술할 때도 보면은 퓨필이 좀 작은 환자분들 수술할 때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해서 이제 수술하기보다는 그 아이리스 리트랙터를 쓰면은 되게 유용한데 이것도 이제 처음 수술하는 분들은 그 막 아이리스 리트랙터 넣고 거는데 막 10분, 20분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팁들을 좀 배워두면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전공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 10분, 20분 수술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좀 괜찮네. 네. 네네.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퓨필이 좀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무리해서 막 하려다가 보면은 잘 안 보여서 이게 차핑을 끝까지 못 넣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넣고 하다 보면 이제 안쪽에 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아이리스 리트랙터 넣어서 딱 걸고서 하면은 그럼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퓨필이 이제 되게 작은 환자분인데요. 네, 이렇게 스네키아가 와가지고 지금 엄청 이제 조그만 이제 퓨필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뭐 전문 선생님들은 뭐 웬만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서브테논 마취하는 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네, 토피칼로 하다가 아프다고 하면은 수술하다가 막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수술도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깔끔하게 서브테논 마취하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서브테논은 해보면 뭐 알겠지만 뭐 되게 안전하고 레트로블라에 비해서 마취도 아주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예전에 뭐 인서클링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가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한 경우 있고 그만큼 이제 마취가 잘 된다는 뜻이죠. 이게 잘 딱 들어가서 거기다 하면은 눈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토점만 되고 레트로블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힐론을 넣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이리스 리트랙터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네키아가 있을 때는 이제 스네키아를 이렇게 슌스키육으로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아이리스랑 렌즈 사이에 좀 힐론을 넣어서 이제 아이리스 리트랙터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약간 좀 아이리스를 좀 띄워놓으면은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군데에다가 저희가 쓰는 거는 보통 네 군데에다가 넣기 때문에 이렇게 네 곳에다가 인시전을 넣는데 인시전은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넣어도 되고요. 네, 지금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찔러도 되지만 반 정도만 찔러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운두에다 코니아 쪽보다는 조금 뒤에서 약간 저렇게 피가 나게 하면은 저 위치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코니아 쪽에 하면 나중에 어딘지 몰라서 이걸 못 찌를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네키오 라이시스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넣을 때 그런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그 운두를 잘 맞춰서 쭉 넣고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플라스틱 부분을 돌려서 그 속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시킨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진행돼서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저 플라스틱을 이걸 돌려서 저 속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걸게 하느냐 그게 테크닉이고요. 네. 저거를 못하면은 저 엄청 오래 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넣어서 쭉 넣고요. 길이를 적당히 조절하고 넣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잡아도 됐네요. 잘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각도가 안 맞을 때는 저 플라스틱을 이렇게 조금씩 돌려서 이것도 좀 더 길게 해서 넣고 지금도 이렇게 약간씩 돌려가지고 살짝씩 돌려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딱 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한 2, 30분 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네, 이것도 좀 헤맬 수도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PSC도 보이고 네, 수술하기가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군데 네. 이쪽은 사실 한 8, 9, 8, 6, 70도까지 이렇게 좀 해도 되고, 네, 이쪽은 근데 그 약간 한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만들어서, 네, 네, CCC 하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빠른 속도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간에 빠지면은, 네, 다시 이렇게 꽂아놓고, 네, INA 하고, 이 환자분은 아마 렌즈가 소프트해서 네, 그냥 쭉 빨아들이는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네, 다 제거하고 이제 캡슐 뒤쪽에 붙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러빙하는 형태로 최대한 이제 그 포스트 캡슐 럽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긁어내면서 네, 빼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져 나간 부분들은 빨아들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없애면은 이제 깨끗하게 네,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그 렌즈를 삽입하고 있고요. 가끔 렌즈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거든요, 아이리스에. 예. 그 아이리스 훅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아이리스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각도를 잘 조절해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훅을 빼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이쪽을 잡고 이 플라스틱을 먼저 뒤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밀어넣고 빼는 식으로 하면은 제일 이제 깔끔한데 여기가 너무 잡아당겨서 잡기 어렵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여기를 자꾸 이렇게 밀어서 넣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뺀 다음에 밀고 돌려서 빼고 네, 그래서 여러 단계가 사실은 여기 여러 스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냥 쓱 해서 쓱 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복합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훨씬 좀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INA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순서를 또 바꾸면 안 돼요. 이제 힐론을 뺀 다음에 저거 뽑으려고 하면은 이제 체인버가 콜랩스돼서 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INA 하기 전에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한다. 네. 그런 순서들을 미리 좀 알고 있고 사실 저런 수술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현미경으로 좀 술기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백내장 수술 한다고 딱 들어와서 내가 봐주려고 갔는데 발판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뭘 눌러야 이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 발판도 조작 버튼을 모르고 그 환자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상당히 좀 답답하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꼭 그 수술 현미경 그리고 백내장 기계 발판 조작법 이것들은 꼭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수술할 때는 이제 밤에 수술장 들어가서 이제 불 켜고서 이렇게 먼저 좀 연습하고 하고 했었고요. 아니면은 환자 나가고 그 다음 환자 들어오기 그 사이 때 현미경에 앉아서 이렇게 초점도 맞춰오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꼭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백내장 수술 전공의 선생님들 수술하는 걸 딱 가서 봐주려고 들어가면은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모니터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할 때 이게 어코모데이션해서 이게 초점을 안 맞춘 상태로서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막 그 눈에 피로감이 오면은 점점 더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코모데이션 안 하고 딱 맞추려면은 그 확대를 좀 많이 해서 보면은 이게 초점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현미경 옆에 있는 모니터를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잘 맞았는지 한번 모니터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안 맞았으면 조금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하면은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단계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오늘 같은 기회 때는 직접 한번 좀 연습도 해서 뭐 이런 그 현미경 시야에서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숙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의는 끝이고요. 네, 그 강의 네, 들으시나 이제 수고하셨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좀 피곤한 것 같네요. 홍세훈 쌤도 많이 피곤하죠. 네네.